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홍민입니다. 자, 정부의 가계부자 대책에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줄었고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신규 분양 시장도 소강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곳이나 재건축 단지, 전세난이 심한 곳들은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가 상승, 심지어 반전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해서 좋은 매물들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이 매매 적기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1시간 동안 궁금증 풀어보고 투자 매물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따라잡기 전문가들과 함께 보시죠. 자, 부동산 따라잡기 월요일 순서로 지금부터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월요일 순서 한 주간의 이렇게 부동산 이슈 그리고 시청자 전화 상담 마지막으로 매물 정보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511-0105번 서울전화 511-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어서 오늘 좀 도심에 차가 좀 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월마트의 창시자 샘 윌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18년에 지금 태어나셨는데 신격호 회장님도 그렇고 1922년생인데요. 이렇게 100세 시대가 지금 거의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월마트의 창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비전이 없는 게 문제다. 캐피탈 isn't scarce 해가지고 제가 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전, 네. 비전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보면서 가야 되겠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전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 어떤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돈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상담 지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 주 어떤 부동산 이슈들을 우리가 참고해보면 좋을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서울시에서 이제 마지막 강남에 미개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라 그러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인데 그린벨트를 해지를 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강남구청 해서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 수서 역세권 개발이 지금 강남, 송파에 화두가 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서 역세권 개발 오늘 한번 살펴보면요. 네. 수서 역세권 개발하는데 7천억을 투입을 하겠다. 네. 7천억. 면적 자체는 39만 제곱미터니까 한 11만 평 정도 돼요. 10만 평이 조금 넘죠. 11만 평 정도 되는데 철도시설공단하고 LH에서 7천억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서역만 덩그러니 개발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업무하고 상업 주거시설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만들고 주거시설, 행복주택도 넣겠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행복주택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은 이제 뭐 거의 폐기됐지만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앞으로 1년,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은 꾸준하게 추진이 되는 이런 정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주택이 아마 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지구, 공공택지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데요.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연녹지 용적률이 80%입니다. 20%에서 80%인데 80%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면 이게 800%예요. 800%. 지가가 10배가 올라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0배를 더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10배가 뛰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구청장이나 서울시에서는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는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겁니다. 종 변경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상업지구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KTX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KTX하고 수서 용문선
그다음에 GTX 이제 경기 트레일 익스프레스 그래서 경기 광역철도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지하철 3호선하고 분당선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5개의 역사가 중복이 되는 이런 5개 역이 통과하는 이런 역이 될 것이다. 수서역이. 따라서 앞으로 미래 가치는 상당히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교통, KTX 수서역으로 해가지고 10만 제곱미터면 약 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환승센터도 만들고 주거 업무 시설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냥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컨벤션, 백화점, 호텔들을 해서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처럼 또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단지처럼 뭔가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시설들까지 백화점 호텔을 넣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까지 같이 끼워 넣기를 하면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LH 행복주택 1900가구를 2017년에 착공을 하겠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만기가 2018년 2월 25일인데요.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행복주택은 외곽에만 하고 지방에만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 행복주택이 되는 데가 없어. 송파구에 20세대에서 40세대 이거밖에 없고 서울 시내에서 핵심 지역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목동도 반대를 하고 송파구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목동 행복주택과 송파구 행복주택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 수서 역세권의 행복주택을 같이 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3월에 그린벨트를 해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내년 3월에 해지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약 20만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20만 명. 지금 위례신도시가 1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강남, 세곡, 보금자리지구, 문정지구까지 합치면 이 벨트가 20만 명이면은 거의 뭐 분당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분당 수준이죠. 그래서 위례신도시의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벨트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업무지구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은 많이 올라가지만 문정동에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63빌딩의 2.5배 규모로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정동에 있는 오피스는 상당히 약세를 당분간 5년, 10년 동안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상가 오피스 공실률하고 또 주거지역이 얼마만큼 가치 상승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상업과 주거시설로의 변화, 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어떤 투자가 필요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슈적인 측면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02511-0105번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송파구 네. 가락시장 쪽에 한 24평대로 5억 선 정도에서 아파트를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데는 가락 금호 아파트하고 송파 네. 그 타운 8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 좀 두 군데는 좀 알아봤는데 네. 어디를 해야 할지 좀 많이 망설여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약 한 20평대, 24평대 아파트 5억 선에서 반등하셨는데요. 일단 가락금호와 송파 파인타운과 어느 쪽이 더 괜찮을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자세한 분석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조금 더 말씀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더우신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네. 네. 가락 금호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한 5억 조금 안 가죠? 네, 그 정도예요. 가락 시역을 가기에는 좀 부담이 지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부담스럽게 하기는 싫고요. 한 5억 선 정도에서 하고 싶거든요. 네. 이 가락 시역 아파트가 이제 한 8월 달에 분양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또 10월 달로 넘어갔어요. 가락 시역 아파트가. 그래서 네. 9,510세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지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이 가락 시역 아파트가 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건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금호 아파트하고 지금 안 보이네요. 송파 파인타운 8단지 뭐 이쪽 장지역 쪽에 있는데요. 이 두 개 아파트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가락 시역 아파트가 얼마에 분양이 되고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냐에 따라서 이 주변의 아파트들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락시형이 30평대가 33평, 34평이 지금 한 9억 선을 벌써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요. 25평 자체가 한 7억 선 정도 지금 이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적지만 로얄층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제 잠실 1단지, 2단지, 3단지 좀 보이네요. 1단지, 2단지, 3단지, 송전초등학교 있는 4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여기가 33평이 한 11억 정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갭이 나고 있고요. 25평 같은 경우는 이게 한 8억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갭이 나고 있고 33평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지금 갭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900세대에서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1996년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19년 됐어요. 지금 2015년이니까 19년 돼 있고 세대수는 좀 괜찮으나 좀 노후화됐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파인타운 8단지를 보셨다 그랬는데 이 파인타운 8단지 가기 전에 보시면 문정동 건영 아파트가 있어요. 문정동 건영 아파트. 건영 아파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문정동 건영 아파트도 한 5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500세대. 네. 파인타운 이거는 8단지, 9단지 해서 이쪽 라인이 한 6,000세대 정도 됩니다. 단지 규모는 8단지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50세대입니다. 150세대. 150세대이기 때문에 단지 규모 자체는 적으나 한꺼번에 8단지, 9단지, 10단지, 7단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5,000세대, 6,000세대 되기 때문에 단지수가 커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5억 3천 정도 가고 있죠. 매매가가. 네네. 5억 3천이고 전세가 지금 4억 3천에서 4억 5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한 1억에 한 100만 원 정도, 1억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월세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1억에 1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나와요. 3%대.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KTX 수서역 2016년 8월이라고 여기 나왔네요. 2016년 6월 정도, 내년 6월 정도 KTX하고 여기서 거리 자체가 뭐 10분, 2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KTX 이쪽에 인구가 한 2만 명에서 4만 명까지 몰리는 이런 2018년, 2019년 되면은 이쪽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실 석촌호수 주변에 잠실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엘스 리센트 이런 아파트들이 한 8억 선 정도 된다고 보고 가락시형 헬리오시티로 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는데 9,510세대가 한 7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도 인접해 있고 KTX 수혜를 받아서 한 6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5억 3천이지만 6억까지 꾸준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송파 파인 8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은 이거는 2008년에 입주를 했어요. 따라서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한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락 금호 같은 경우는 25층이에요. 25층. 25층을 재건축을 하면은 50층에서 70층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락 시형 같은 경우는 5층이니까 쉽게 되지만 20층이 넘은 아파트들은 쉽게 재건축이 안 돼요. 따라서 이미 메이드된 2008년에 준공이 떨어진 송파 파인 8단지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 두 아파트를 비교해 볼 때 현재 어느 정도의 노후화가 진행이 됐고 건물의 층수는 어떤지 재건축을 바라봤을 때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송파 파인타운 8단지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서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시청자님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경기도 강명시 철산동, 네. 네, 동 12단지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5년째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재건축을 지금 앞으로 뭐 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려오는데 그게 네. 언제 될지 지금 아직은 뭐 이렇게 미지수고 이래서 네네. 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네. 네, 다른 거로 한번 갈아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네. 한 25년 굉장히 오래 정말 보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거기서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임대 주셨나요? 임대해줬어요. 얼마에 주셨어요? 월세 4천에 95. 네, 4천에 95로 월세를 주셨고요. 오래 보유한 만큼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올랐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매도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혹시 보신 지역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네. 이 방송에서 그 추천 매물에 네. 네, 그 필라 완룸 투룸 이게 제가 언뜻 봤어요. 네, 그래서 빌라 쪽으로요. 네,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갈아타기 해갖고 네. 임대를 네. 목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난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동네도 왔고 그리고 이제 네. 수입 그것보다도 나중에 또 한금성도 일자리가 얻을 수 있는 네네. 한금성이 어느 게 더 난지. 네, 자, 25년 만에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쪽 빌라 쪽으로의 투자는 어떨지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철산 12단지, 과연 보유를 계속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 여쭤보고요. 앞으로의 빌라의 투자도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조금 더 말씀 나눠보시죠.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경기도 목감직은 또 괜찮은데.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대표님이 들으셨으니까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을 한 가지만 주셔야 되는데 세 가지 주시네요. 철산 12단지하고 빌라 티주하고 시흥 목감지구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차례차례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네. 철산 12단지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준공이 됐죠. 네. 1986년에 준공이 되고 세대수가 한 800이요. 1800세대죠. 1800세대. 그래서 이런 철산 레미안 그다음에 푸르지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재건축이 됐는데 2007년 8년도에 재건축이 되지 않는 이런 철산 주공 아파트 단지들하고 또 밑에 보면은 이 하안 주공 아파트 아시죠? 하안 주공. 네네. 하안 주공해서 현재 지금 8단지, 9단지 통합 개발을 하고 있고 4단지, 5단지, 6단지 이 위쪽으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2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이 안 돼 있죠? 네. 재건축 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통과를 하시려면 2016년이 돼야지만이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시청자님 알고 계시죠? 네. 1986년이니까 1986년 아시안 게임 때 지어진 아파트가 30년이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통과하셔야 되고 안전 진단.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뭐 조합 설립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합 설립. 그래서 시공하고 착공하고 뭐 이런 건데 이 기간 자체가 몇 년 정도로 생각하세요, 시청장님?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안전진단 통과하고 내가 입주할 때까지 이걸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5년일까요? 10년일까요? 3년일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현제 네. 지금 보면은 이 4단지하고 뭐 7, 8, 9 해가지고 지금 한 6천 세대 정도 지금 사업시행 인가 받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철산 12단지, 13단지 같은 여기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 하안 주공 같은 경우 해서 이쪽에 라인이 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만 세대. 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시간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보셔야 될 것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신다고요? 된다고요? 4억 한 2천. 4억. 4억 한 2, 3천이요. 4억 한 3천. 4억 3천이면은 이 아파트가 이게 2015년에 지금 현재 4억 3천인데 2013년에는 얼마였어요? 2년 전에. 2년 전에는 3억대였어요. 그렇죠. 2년 전에는 3억 3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1억 정도가 오른 건데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면 30%가 오른 거예요. 30%. 30%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년 된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 재건축 호재 때문에 이게 오른 거고 또
이 광명 지역이 전체적으로 KTX부터 들어오면서 아까 시흥 목감 주고 말씀하셨는데 광명 이케아도 들어오고 해서 광명 지역이 작년에 8%가 올랐어요. 다시 말해서 집가 상승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집가 상승이 너무 많이 됐다. 그래서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9,300이요. 9,300이죠. 한 1억 잡고 한 3억 몇천만 원 정도, 3억 한 3, 4천 정도 집가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강남 3구에 있는 역세권 빌라 환급성 괜찮습니다. 강남 3구 빌라에 투자하시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흥 목감지구는 이게 50만 평에 지금 12,0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신한 인수빌 자체가 1.5대 1, 2대 1밖에 안 나왔어요. 다시 말해 미달입니다. 따라 시흥 목감지구는 보류를 하시고 강남 3구에 있는 역세권의 다세대 빌라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철산 지역의 아파트 그동안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을 주셨고요. 또 다른 투자로 강남 3구의 역세권의 빌라 투자 이쪽 지역의 황금성도 좋을 거라고 하니까요. 이쪽 지역으로의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매물 찾으실 때는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님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지금 월세 투자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어느 지역 하나는 보셨나요? 그 상계 주공 7단지 주공 아파트 21평이고요. 네. 하나는 역삼 프로지오시티 7평짜리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오피스텔을 보셨습니까? 네, 네. 근데 매매가가 거의 2억 한 6천에서 한 8천 비슷하고 네.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월에 1,000에 68만 원, 그다음에 네. 역삼 같은 경우는 1,000에 한 8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거는 네. 상계 그쪽 노원에 또 개발될 수 있는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어느 네. 게 더 나을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어요. 네,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앞으로 더 전망이 좋을지 두 부분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표님과 상담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삼 프루지오 시티는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제가 네. 그냥 그 조감도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역삼동에 이게 역삼 프루지오 시티인데요. 네네. 강남역 센트럴 프루지오 시티라고 또 있어요, 이쪽에. 네, 알아요. 그리고 강남역 프루지오라고 또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다 알고 네. 계시네요. 네. 이쪽 지역은 공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천에 80만 원 정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천에 한 70만 원 정도 나오나요? 네, 한 65에서 한 70. 65에서 70이면은 이 상계주공 8단지 지금 말씀하셨죠? 7단지요. 아, 상계주공 7단지 말씀하셨죠? 노원역에 그 바로 붙어 있는 거. 네, 맞아요. 상계주공 7단지가 창동역이 개발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게 규모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수서역하고 비슷해요. 38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존, 글로벌 라이프 존, 글로벌 비즈니스 존이 2020년 정도에 지금 가시화가 되거든요. 2020년까지 보유를 하시려면 한 10만 원 차이긴 하지만 이쪽 공급이 많고 상계주공 7단지 쪽으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앞으로의 전망으로 볼 때 상계 주공 1단지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성공적인 투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화 상담이 이제 투자를 해보면 좋을 만한 이런 매물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하반기에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자, 무료로 방송 이외에 비법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기섭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가요. 2015년 하반기 뜨는 부동산 대해부와 투자 비법 공개 일시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서기섭 대표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고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전화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